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뭘 해도 되는 운명입니다. 노숙자에서 백만장자가 된 이 책의 저자 조 비테일이 들려주는 성공과 행복을 이루는 비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꾼 12가지 성공의 법칙이 담긴 책입니다. 저자는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믿는 대로 현실이 창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프롤로그.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신념의 힘. 나는 오하이오주의 중하류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철도 회사에 다니며 내 아이를 먹여 살렸고, 어머니는 살림을 하며 전통적인 가정주부 역할을 맡았다. 나는 일찍이 작가가 되고 싶었다. 10대 때부터 희곡과 소설을 써 책을 내겠다고 결심했지만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벼락 스타가 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힘겨운 노숙 생활을 견뎌야 했고 몹시도 가난했다. 댈러스에서는 노숙자로 살았고 휴스턴에서는 10년 넘게 빈곤하게 생활했다. 그때 내게는 커다란 꿈과 높은 목표, 원대한 뜻이 있었다. 내가 전적으로 올바르게 살고 있다 생각했고 실제로 여러 면에서 그랬다. 나는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이나 도박도 하지 않았다. 바르게만 살았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주려고 한다. 나는 지축이 마구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고서야 내 신념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도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되새기기를 바란다. 이 부분에서는 과학을 잠시 제쳐두고 설명하려 한다. 이 책에서 나는 다양한 도구로 당신의 신념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나는 댈러스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 집이 없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어떤 차에서 생활해요? 자동차라도 있었으면 더 바랄 게 없었겠지만 집도 없고 차도 없어 댈러스 공공도서관에 숨어 지냈다. 나는 도서관 앞 벤치에서 잠을 자고 낮에는 도서관에 머물렀다. 도서관이라 다행이었다. 나 같은 책벌레에게 그곳은 천국이나 마찬가지였다. 듀이 십진분류법에 따라 당시의 600번 구역에는 심리학, 철학, 형이상학, 성공 처세술 분야의 책이 꽂혀 있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신념의 마력,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같은 고전적인 자기계발서들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거의 모든 책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몇 책은 내 신념을 통해 현실을 창조해야 한다고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하도 이런 말을 보다 보니 이런 의문이 들었다. 아니, 무슨 놈의 대단한 신념이 노숙자를 만들었대? 하지만 정말 깊이 파고들자 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운영용 신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핵심 신념이 있다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고 가끔은 원하는 성과를 위해
그것을 내려놓거나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나는 신념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내가 야성의 부름, 마틴 에덴, 울프 선장을 쓴 잭 런던과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들을 추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두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작품은 고전이 됐으며 우리는 학교에서 그들의 책을 공부한다. 이들의 문체에 깊이 영향을 받은 나는 실수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본받았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때때로 자살 시도를 했던 잭 런던은 결국 40세에 세상을 떠났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알코올 중독, 폭력성, 정신병으로 고군분투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나는 내심 그렇게 드라마처럼 살아야만 위인전을 펴내고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음악가나 화가같이 창조적인 예술가 중에는 고통을 겪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이 신념이다. 나 역시 성공적으로 살려면 먼저 비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작가들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했다. 이것이 나를 운영하는 핵심 신념이었다. 이 깨달음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물론 유복하고 행복하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작가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겠다. 누가 있을까? SF 문학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작가들이 있다. 몇 년 후 그들을 알게 되면서 그 작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본보기 삼자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전혀 다른 성과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 내 경험담을 통해 모두가 얻었으면 하는 교훈은 마음을 정화하고 신념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1. 잃어버린 성공의 비밀을 찾아서. 신념.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루고 싶은 인생 목표들을 떠올리며 벌써 신바람이 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저는 지금 당장 이루고 싶어요. 어서 그 성과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아니,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길을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내면의 길을 깔끔히 청소해야만 외부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품는 신념은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행동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신념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미 원하는 성과에 가까이 다가갔다면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신념이나 핑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실천 단계를 밟으세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곧장 돌입하세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꿈을 실현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방해물과 당신의 계획을 놀라울 정도로 질질 끌게 하는 무언가를 우연히 맞닥뜨린다면 이 책으로 돌아오자.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제한의 신념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성과를 얻는 과정이 늦춰지기 때문이다. 당장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내면의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살펴봐야 한다. 일이 성사되는 과정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말끔히 제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어도
삶이 똑같은 이유. 나는 이 책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책이기도 하다. 성공을 가져다주는 잃어버린 비밀에 관해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양한 자기계발서를 읽어봤을 것이다. 이 세상에 몇백 년 동안이나 존재했다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고 초창기의 책들이 떠들어댔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한 것을 얻지는 못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왜 나는 나폴레온 힐이나 지그 지글러 같은 스승들이 알려준 대로 하는데도 성과를 얻지 못할까라며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불만이 생긴다. 어쩌면 벽에 책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 나 역시 처음에는 책을 집어던지며 왜 나는 이루지 못하는 거야? 난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곧 깨달을 것이다.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단지 성장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은 대로 프로그래밍 돼 있을 뿐이다. 이 프로그래밍은 당신이 달성할 수 있는 일들에 쓸데없이 많은 한계를 두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활성화된 채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려주겠다. 나는 돈을 유혹하라를 썼다. 기업가로서 열정을 쫓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관해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야. 매출이 더 올라 사업이 탄탄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포브스 100대 기업에 오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다. 긍정적인 목표이며 고귀한 결심이다. 그러나 의식보다 더 깊숙한 곳에, 즉 당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돈은 썩었어.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악마야. 오직 부자들만 돈을 벌고 이들은 나쁜 짓으로 돈을 벌지. 내게 돈이 아주 많아봤자 세금 거는 놈들이 다 가져가 버릴 거야. 회사들도 뺏어갈 테고. 돈이 많으면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겠지. 풍족해져서 열정도 식을 거야. 영혼도 잃어버리겠지. 같은 신념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이 제한의 신념이다. 이 신념들은 사실이 아니다. 진실도 아니다. 그저 당신이 믿는 한 진실이 될 뿐이다. 만약 돈에 관한 이러한 신념들을 내면에 품은 사람이 사업가가 된다면 필요한 행동 단계를 모두 밟는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할 것이다. 이들은 모든 임무를 순수하게 시도하고 도움이 되는 책들을 모두 읽으며 공식대로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회방 놓을 것이다.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공식이 형편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신념이 성과를 실현할 수 없게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것이 잃어버린 비밀이다. 내가 나의 모든 일을 통해 무언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자리한 제한의 신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일이 미뤄지거나 중단되고 불가능해지리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리라. 따라서 당신은 정화해야 한다. 무엇을 정화하냐고? 바로 신념이다. 실패와 성공이 둘 다 두려운 심리. 저항. 실패의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나는 몇 년 전에 한 억만장자를 만난 적이 있다.
아주 유명하고 나이도 많았던 이 억만장자는 자신이 여러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파산도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 억만장자는 실패에서 심오한 교훈을 얻었다. 실패해도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용서하고 잊는답니다. 실패에 질질 매달려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실패에서 통찰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처음부터 실패는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실패는 존재할 필요조차 없다. 실패를 실질적인 피드백이라 생각한다면, 실패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재구성한다면 세상에 실패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무언가를 배운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향을 새로 바꾸고 앞으로 나아간다. 바뀌고 싶지 않다는 생각의 관성. 그 다음으로는 성공의 두려움이 있다. 몇십 년 전 나는 인터넷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다가 갑자기 한계에 부딪혔다. 나는 의아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인터넷에 당신은 너무 많은 돈을 벌었군요.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 라고 규제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저항은 내게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내가 스스로를 회방 놓고 있나? 이루고 싶은 성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가 그것을 밀어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설명할 도구들을 활용해 나 자신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다. 그러자 소름 끼치게도 내가 아버지보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조차 몰랐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숨겨진 신념이다. 나는 상당한 돈을 쓰고 나서야 그런 신념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아버지를 위협할 수도,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이 신념에 의문을 품어야 했다. 이 책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이 신념에 의문을 품던 나는 깨달았다. 세상에나 아버지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셔. 아버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도 상관하지 않으시지. 내가 더 많이 번다면 깜짝 놀라며 자랑스러워 하실 거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흥미를 갖고 궁금해 하실 거야. 성공에 관해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기존의 신념을 떠나보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닫자 나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신념을 들여다봄으로써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억만장자는 실패를 성과로 다르게 바라봤다. 저는 그저 성과를 달성한 거랍니다. 당신이 바랐던 성과가 아닐지라도,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이 따로 존재하더라도 실패를 성과로 바라볼 수 있다. 당신은 두려움이나 후회로 기죽지 않은 채 나는 그 결과들을 바꾸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놓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어느 특정 분야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며 그 기회가 닫히는 일정 시점이 존재한다고 느낀다. 이들은 그래, 기회가 있어. 그리고 내 인생이 어느 한 시점에 도착하면 그 옵션을 목록에서 지워버려야 해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기회의 창은 열려 있으며 짜잔, 바로 지금도 그 기회가 존재한다. 당신이 차근차근 통과하고 펄쩍 뛰어넘고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지금 열려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버스와 같다. 한 대를 놓치면 또 다른 버스가 오기 마련이다. 또한 돈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속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당신에게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 돈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다. 꽉 붙잡아라. 그냥 떠나보내지 마라.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단순한 자기 충족적 예언일 뿐이다. 당신이 믿는 한 현실이 될 제안의 신념이라는 말이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3일의 법칙, 패러다임.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성과와 연결지어보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혹은 나는 내가 바라는 성과에 가까워지고 있어 같은 서술들은 이미 작동 중인 일련의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일련의 신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이 책을 통해 나는 당신의 패러다임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 지금의 성과를 가져다 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패러다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당신의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면 된다. 당신은 새로운 신념을 장착해 선호하는 성과를 얻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위적으로 부여한 제한을 훌쩍 뛰어넘을 재능과 능력이 비축돼 있다. 패러다임이 그 비축고에 다가설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당신의 삶과 매일의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뇌의 망상 활성계를 컨트롤하는 방법. 내게는 3일의 법칙이라 부르는 개념이 있다. 지금 당신이 보고 느끼는 바가 대개는 약 3일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게 막고 지연시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서술하고 시각화하고 반복하며 그 안에 특정한 감정을 주입한다면 보통은 약 3일 안에 실현된다. 단, 반대되는 행동을 하며 원치 않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과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는 망상 활성계가 반응한 결과다. 망상 활성계는 심상, 감정, 반복에 반응한다. 망상 활성계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하는 성과를 시각화하라. 우리는 이루고 싶은 성과를 시각화해야 한다. 어떤 모습인가? 자동차인가? 사업인가? 인간관계인가? 이미지나 그래픽적인 형상을 어느 정도 창조해보자. 당신은 그 이미지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목표물이다. 2. 감정에 집중하라. 우리는 감정 없이 그 무엇도 만들지 않는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은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한다. 두려움과 미움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결국 사람들은 두려움과 미움에 끌리고 만다. 나는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에 흥분하는가? 어디에 열광하는가? 긍정적인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원하는 성과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제 당신에게는 성과를 위한 긍정적인 감정, 즉 사랑이 있다. 3. 반복하라. 사람들이 비전 보드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벽이나 거울 혹은 컴퓨터 배경화면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이미지를 붙이거나 띄워놓는다. 감정을 담아 그 그림을 반복적으로 바라보자. 망상 활성계가
나는 이 성과를 원해 라고 말하도록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다. 잠재의식은 마법처럼 당신이 그 성과를 실현하도록 삶의 방식을 조종할 것이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제한된 신념이 무엇인지 깨닫고 더 자유롭게 성공의 날개를 펼치시길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